안녕하십니까. 모델 고웅호입니다. 모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델을 8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해외에서는 4년 정도 됐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는 내용들이 다 있지만 뭔가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살짝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시라던가 살아볼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션 모델로서는 4대 도시가 있는데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파리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는 장단점도 있지만 이번 편은 해외로만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해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뉴욕, 런던, 파리에서 살아봤고 밀라노라던가 다양한 도시에서 일을 해보긴 했습니다. 자, 지금은 모든 도시에 에이전시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뉴욕 같은 경우는 모델로서 이미 경험치가 좀 쌓여 있어야 뉴욕에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모델들이 사용하는 비자는 O1이라고 아티스트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델로서 해왔었던 그 경력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었던 경력들 한 50가지 이상, 그것도 되게 다양하게 뭐 촬영부터 패션쇼부터 광고,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심사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로 이 패션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추천인도 필요해요.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었을 때 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스탠다드 비자 신청이 있고 프리미엄 비자 신청이 있는데 스탠다드 비자 신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리미엄은 아마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스탠다드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최대 몇 달까지 랜덤하게 그 비자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보통 2주에서 3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이 비자를 받으면 좋은 점이 일단 3년짜리 비자고 이 비자의 그 효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입국할 때 전혀 까다롭지 않고 되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받고 나면 재발급도 쉽습니다. 비자는 그렇다 치고 뉴욕에서 모델 일을 하는 특성으로는 제가 작년에 뉴욕에서 1년 반 정도 살아봤는데 원래는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뉴욕으로 간 케이스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랑 모델들을 좀 봤는데 미국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은 좀 다부지거나 되게 미국스러운 턱이 조금 있다던가 아니면 근육이 조금 있다던가 건강한 체형이라던가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완전 저같이 이제 하이 패션 모델들을 하는 친구들도 일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의 미국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스테이를 하는 동안 뭐 띠얼이라던가 타밀피거라던가 해밀트랭이라던가 그런 미국에 있는 브랜드랑 일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커머셜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키니한 모델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파리, 밀라노, 유럽이죠. 유럽은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하이 패션 브랜드들이 되게 집약되어 있는 도시여서 파리는 조금 더 스키니하고 좀 독특하거나 매력적인 이 패션위크라던가 시즌에서 잘 했었던 모델들이 좀 살아가고 일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세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경력 쌓기는 되게 좋은 도시긴 한데 금전적인 문제로는 모든 도시 통틀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정말 많이 떼가요. 밀라노도 똑같아요. 근데 밀라노는 뉴욕과 파리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르마니라던가 돌체앤가바나라던가 엄청 남성적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부진 체형.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되게 건강미 있는 브랜드 아니면 되게 하이 패션 모델 같은 그런 두 스타일이 많이 공존해 있습니다. 런던. 제 생각에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런던에서 살아가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힘들어서 장기간 스테이 하기가 힘들어요.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아니죠. 브렉시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가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아마 3개월짜리 비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가 쉽고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런던에서 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저희가 최장 90일까지 못 있는데 패션위크도 와야 되고 간혹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델들이 런던에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근데 런던 같은 경우는 하이패션 브랜드가 지금 거의 없고 살짝 커머셜하거나 아니면 신생 브랜드라던가 좀 다양한 도전적인 뭐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는 이 패션 스쿨,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패션 학교들이 있는 도시여서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졸업한 친구들이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라던가 그런 이제 막 시작해가는 브랜드가 정말 많고 지금 런던에서 제가 생각나는 큰 브랜드로서는 버버리, 네,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특히나 중국 모델들도 런던으로는 오기가 쉬운데 유럽으로는 오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런던에 많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알아야 하는 점이에요. 만약에 보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인인데 한국인인데 런던에 가게 되면 중국 모델들도 많고 하다 보니 경쟁력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드가 정말 비쌉니다. 집값과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유로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시들도 살아볼 수 있고 흥미로운 도시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한국도 있고 중국, 일본, 아랍, 홍콩, 스페인, 독일, 싱가폴 이 정도의 나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의 나라에서도 살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고 거기서 활동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씩 들었었던 그 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저도 그 도시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에서 일하는 아시아인 모델로서는 그 중국 모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뭔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고 자기가 잘 일을 잡아오면 괜찮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중국 모델들도 요새 너무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션과 다양한 도전과 아니면 막 유니클로 같이 되게 편안한 브랜드라던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폐해적인 문제가 저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 엔화의 약세라던가 평균 버짓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떠오르는 다크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바이 같은 데에서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 아랍 쪽에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해서 패션 시장을 키우려고 돈을 좀 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뭐 가보진 않아서 그냥 카더라 정도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꽤나 오래전에 정말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그 일했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로는 거기서 일들을 활발하게 했었고 되게 다양한 일이 있고 뭐 벌이도 괜찮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무역이라던가 쇼핑이 많이 발달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모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독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라가 엄청 크고 무엇보다 그 자라도 스페인 거고 스페인이 주는 그 도시의 분위기라던가 그 바이브 때문에 스페인에서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도 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국인은 많이 못 보긴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스테이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독일의 패션 모델 이미지는 굉장히 칠해요. 뭔가 나는 엄청 일을 할 거야 이런 느낌은 딱히 없고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일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도시들이 있다. 자, 다음으로는 에이전시를 얻는 방법입니다. 모델 에이전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엘리트라는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도시마다 그 엘리트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패키지처럼 그 묶음처럼 해가지고 엘리트 월드와이드라는 소속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에 에이전시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저는 한국, 파리, 밀라노, 런던, 스페인, 독일, 스톡홀름인가? 거기랑 LA, 뉴욕 이렇게
지금 한 9가지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듯 이 패션 모델들은 그 도시마다 에이전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케줄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더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처음에 소속되었던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에이전시와 그 마더 계약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들이 저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죠. 엄마 에이전시입니다. 모든 모델들마다 있고, 저의 마더 에이전시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는 고스트가 현재 저의 마더 에이전시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이 컨펌이 되거나 옵션이 들어올 때 저의 마더 에이전시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스케줄이 되는지 어쩐지 조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 마더 에이전시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면 파리에 있는 에이전시를 마더로 둘 수도 있고, 뉴욕에 있는 에이전시를 마더로 둘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더 소통하기 편하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에이전시와 그런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시는 마더 에이전시라는 혜택으로 저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이 마더 에이전시인데 파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파리에서 일을 하고 나라 세금을 떼고 에이전시 피를 떼고 이제 저에게 돈을 주는 건데, 그 에이전시 피에서 그 마더 에이전시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마더 에이전시는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하게 모델을 진출시키려는 관심이 있듯이 해외 각국에 있는 에이전시에도 해외로 이렇게 모델들을 보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델 에이전시들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나를 좀 알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모델 에이전시가 정말 많은데, 이제 어떤 에이전시는 그냥 국내에서 하는 일을 중점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에이전시는 좀 해외로 이제 모델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지만 외국 모델들을 데려와서 국내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많이 일을 할 거고 해외로도 많이 보내려는 그런 에이전시들이 특색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보통의 에이전시는 국내에서도 일을 시키고 해외로도 진출을 시키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에이전시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에이전시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사이트를 보면서 소속되어 있는 모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를 보면 됩니다. 모델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를 보면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좀 알아야 하는 게, 어떤 모델이 A 에이전시랑 소속되어서 글로벌한 일을 했어요. A 에이전시가 그 모델이 한 일을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소속된 B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B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 A 에이전시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독일에 있는 에이전시는 엘리트가 아닌데, 제가 이제 했었던 일들을 거기서 가끔 포스팅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 회사랑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거기 소속되어 있는 모델일 뿐입니다. 네. 모델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봐도 잘 모르겠고 소속 모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소속되어 있는 모델한테 DM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인스타만 보면 요새 소속 모델들의 인스타그램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용기를 내서 나 지금 이 회사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냐? 어떤 거 같냐?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도 똑같아요. 이제 외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계약하려고 한다. 근데 거기 한국인이 없다. 소속되어 있는 외국 모델한테 뭐 영어로 보내든 쫄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정보를 알고 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챗GPT를 활용하세요. 자, 모델, 키, 몸무게, 이미지. 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션쇼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남자는 최소 그래도 184, 5 이상, 여자는 173, 4 이상을 추천드리긴 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미지를 좀 더 중시하고 비율을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키가 더 작아도 가능은 합니다. 이 정도로 숫자를 잡은 거는 패션쇼를 서다 보면 보통 오는 모델들이 남자는 187에서 191 이 사이가 제일 많고 여자도 170대 그냥 후반. 그래서 자신의 그 이미지가 그 브랜드와 엄청나게 부합을 해서 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쓰는 게 아닌 이상은, 모델들이 키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하나 있으면 좀 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키보다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해요. 몸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봐온 지금 남자 모델 기준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하이패션 모델이라 그러면 60대가 가장 많은데 50대나 6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애들은 진짜 깡마른 애들, 그 생로랑이나 셀린느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 마른 것 같고, 보통은 60대 중반에서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뷔했었을 때 키가 이제 187 또는 188 정도 나오는데 몸무게가 그 당시 64였어요. 지금은 68에서 7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몸이 다부진 모델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이제 70대까지 넘어가기도 하지만 80대까지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주영이 같은 경우도 몸무게가 저랑 비슷해요. 엄청 몸이 다부지고 엄청난 근육질인데 오히려 제가 더 나갈 때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보통 다 50대 초반입니다. 건강하든 자기가 깡말랐든 어떤 이미지든 총 그냥 50대 초반을 많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너무 주관적이라 이래야 된다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상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이 브랜드랑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그 브랜드에 맞는 자신의 무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스타일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지는 그 브랜드가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좀 찾으려고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 구축을 했었을 때는 머리도 엄청 기르고 좀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촬영 같은 거를 하면 좀 페미닌한 거를 한다던가 퇴폐적인 걸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었고, 빈티지 스타일의 옷도 지금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제가 일을 해오면서 해왔었던 브랜드나 저한테 입혀주는 옷들, 이미지들을 봤었을 때 고급스러운 옷들, 좀 세련돼 보이고 자켓, 셔츠 이런 류의 옷들을 많이 입긴 했었어서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쪽으로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고 그 브랜드에 맞춰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되, 거기에서 의문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세요.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나랑 맞는가? 센스 있는 타인들이 더 봐주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어울리더라도 뭔가 나는 이 스타일이 너무 어색해, 또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적응이 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적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입어본 스타일, 안 해본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옷을 많이 입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구하는 법입니다. 그 모델 에이전시들에게 이제 보내는 이메일,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어떤 사진을 보내야 할까? 얘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한국에도 몇 명 있습니다. 캠페인, 룩북, 이커머스 촬영, 패션쇼, 지면 촬영, 쇼룸 프레젠테이션, 개인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작업이란 포토그래퍼,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모델 서로의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촬영하는 걸 개인 작업이라고 합니다.